안녕하세요. 생물 기본 강의 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합성까지 공부하셨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광합성하고 세포 같이 나온 문제 해서 9문제네요. 2009년 21번 2009년 21번 광합성이 안반응이고 CO2 공급이 중단되면 엽록체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물질은 쉬운 문제죠. 마침 화면에 있네요. 화면 보시면은 광합성의 안반응이죠. 그래서 CO2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CO2가 공급이 끊어지면은 원래 CO2가 공급이 되면 여기 루비스코 6분자,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를 생산한다고 할 때 루비스코 6분자가 CO2 6분자와 결합하면 탄소수가 36개가 되죠. 그게 PGA는 C3니까 12분자로 바뀌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CO2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계속 사이클을 돌다가 RUBP에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적되는 물질은 RUBP입니다.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대신 여기 지문 1, 2, 3, 4, 5번이 다 PGA, DPGA 약어로 되어 있으니까 약어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두 문제가 나왔네요. 2009년에 두 문제가 나왔고 자 보시면 광합성에 대한 옳은 설명 기억번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X입니다. 일단 5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물, 그 다음에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그 다음에 우리의 남세균. 남세균은 5개 단어 기억하셔야 되죠. 남조류,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 광합성 세균,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 5개 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고등식물을 말하는 건데 고등식물 말고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꽤 많죠. 그다음 니은번 배출되는 산소는 이용된 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죠.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날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면 처음에 물이 분해가 돼서 O2가 발생하죠. 여기에도 있네요. 광합성 명반응에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최초 단계에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루비스코 효소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질 친화력이 있다. 루비스코의 C하고 끝에 C하고 O가 카르복실레이즈, 옥시게네이즈죠. CO2를 그러니까 RUBP에 CO2를 붙여줄 수도 있고 O2를 붙여줄 수도 있다. 아시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을번 광의존성 반응의 결과물로 NADH와 ATP가 생성된다. 되게 유치한 지문이죠. 광합성에서는 NADH 안 나옵니다. NADPH 이런 지문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의존성 반응이라고 나왔죠. 명반응, 안반응 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 같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네요. 다음 12년 23번 12년 23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였고 용어에 대해서 약간 날카로운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죠. 일단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산화하고 ATP 합성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ADP에 인산이 붙어서 인산화되는 건 맞지만 다른 물질에도 인산이 붙어서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TP 합성은 인산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로 식물의 경우에 식물은 엽록체가 있고 동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 아니죠. 식물도 미토콘드리아 당연히 있습니다. 세포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점에 주의하시면 어렵진 않은데 기억본 보시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는 그 미토콘드리아 아니 세포업을 할 때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면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포도당에 인산이 붙는 과정이죠. 이거는 전형적인 기질 수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예. TCA에서 ATP를 생산해야 되지. 잘못 설명드려요. 해당 과정에서 뒤쪽에 해당 과정은 에너지 투자기하고 에너지 회수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뒤쪽에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할 때 2개의 ATP를 소모하고 뒤쪽에서 ATP 4개를 생산을 해내죠. 근데 아직 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가 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해당 과정이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는 ATP 2분자가 투입이 되고 아래쪽 부분에 4분자를 다시 건지게 되죠. 그래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4, 5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니은번의 산화적 인산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 5단계 전자 전달계 그리고 ATP 합성 부분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에서 앞 단계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를 이용을 해서 프로틴 펌핑을 하고 결국 ATP 합성 효소가 ATP를 합성을 해내게 되죠. 예,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ATP가 합성됩니다. 다음에 D급번의 광인산화도 마찬가지로 물을 광분해하고 전자들이 이제 전자전달기에 쭉 전달돼서 그 중에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프로톤 펌핑을 하고 다시 프로톤이 들어오면서 ATP 합성 효소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지문 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리을번의 켈빈 회로에서의 인산화인데 자, 켈빈 회로에서의 인산화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 ATP를 소모하고 12개의 NADPH를 소모를 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PGA를 보시면 얘는 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죠. 글리세롤이 끝이 애시드로 카르복실 애시드로 변형이 되고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형태에서 DPGA 얘는 다이포스포죠. 인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PGA의 인산화는 일어납니다. 켈빈 회로에서. 그래서 켈빈 회로에서 인산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지문에서는 ATP를 합성하느냐를 물어봤죠. 그래서 ATP 합성은 없습니다. ATP를 소모하기만 하죠. 근데 만약에 질문에 인산화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하면 리을 지문도 맞는 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인산화와 ATP 합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됐고, 그래서 23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년 25번. 엽록체와 13년 25번.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쓱 보시면 쉽죠. 3번 막을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입니다. 엽록체에서는 광인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되죠. 아주 쉬운 문제고, 1번부터 보시면은 빛 에너지의 화학 에너지로의 변화는 엽록체의 광합성 얘기죠. 명반응 얘기고, H2O를 분해해서 O2를 방출하는 과정은 이것도 엽록체의 광합성의 명반응 얘기죠. 명반응 중에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래서 최초 단계에 H2O가 분해돼서 O2 그리고 수소이온 전자를 배출하죠. 다음 4번 CO2로부터 당이 합성되는 과정 쉽네요. 그 안반응이죠. 광합성의 안반응을 말하는 거고 5번 NADP 플러스의 환원 반응 얘는 광합성의 명반응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물이 광분해되어서 이제 전자를 배출하면 전자가 플라스토키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사이아닌, 관계 2부터 거쳐야 되죠. 그다음 관계원, 페레독신, 그다음에 NADP 플러스에 전달이 되죠. 뭐 중간 물질들은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두 문자로 외우시면 좋겠고. 그래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고 그럼 수소하고 결합을 해서 NADPH가 되죠. NADP 플러스의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4, 5번은 다 광합성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이 14년 22번. 14년 22번. 예. 14년 22번 광합성 문제죠. 1번 자색 세균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한다. 이 지문은 살짝 짱돌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색세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합성을 하는 그 생명체 말고도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 생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요. 자색세균은 물을 광분해하지 않고 황화수소를 광분해를 합니다. 네, 주기율표에서 뭐 20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여기 산소하고 황이 16족이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둘 다 체외곽 전자가 6개로 동일합니다. 크기가 좀 다르죠. 오비탈이 다르니까. 근데 좀 화학적인 특성은 비슷합니다. 같은 조국끼리는 화학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H2S도 H2O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화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색세균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틀립니다. 황화수소고 물을 이용한 아니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맞고 물 H2O가 틀리죠. H2S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생성한다. 이건 맞죠. 근데 산소가 아니고 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얘를 분해하게 되면 황은 보통 원소 8개로 나오고요. H 플러스 2개, 2개 E 마이너스. 네, 얘가 8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H2O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황이 나온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그 전형적인 지문이 아니라서 이 지문 자체만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남조류는 광합성을 할 때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남조류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엽록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남조류는 틀린 용어죠. 예.
그냥 광합성을 하는데 되게 미개한 세균이라서 단순한 하등 식물인 남조류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남세균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 용어는 쓰지 말자는 추세이긴 한데 이렇게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암반응에서 NADPH와 ATP가 합성된다. 명반응에서 합성되죠. 틀린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1번,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켈빈 회로에서 사용되는 루비스콘은 이산화탄소보다 산소에 대해 기질 친화력이 더 크다. CO2,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친화력이 약간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광호흡을 하게 되는 이유는 CO2가 거의 소모되고 산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기공을 닫고 있는 상태일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 자체는 줄을 그어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호흡에 관련된 지문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광호흡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광호흡에 대해서는 그 설명해드린 대로 그 정도까지 공부해서 방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5번,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의해 ATP가 생성된다. 광합성이니까 광인산화죠.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2번 지문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약간 좀 우리한테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은데 2, 3, 4, 5번은 그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1번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나머지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28번. 예. 같은 해 14년 28번입니다. 좀 전형적인 짱돌 문제인데 좀 골치 아픈 문제죠. 예. 이 문제는 사실 전공자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출제하신 분이 좀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용어부터 보시면은 인공막이라고 나오죠. 인공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었겠죠. 우리가 아는 라이포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포솜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양성자 펌프, 그 다음에 CPQ라고 나와 있는데, CPQ 첫 번째는 카로틴이죠. 보조 색소고 당근의 색소라고 아시죠? 포르피린은 그 엽록소의 중심에 있는 화학 물질이죠. 예. 얘도 색소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나프토키논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면 사실 화학 전공자들이 유리한 문제인데, 나프탈렌의 유도체입니다. 나프탈렌은 이렇게 육각형이 벤젠골이고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형태고 공명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나프탈렌이고 이렇게 양쪽에 O가 붙은 형태고 이 구조식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물에서는. 그 다음에 끝에 퀴논 ONE로 끝나죠. 케톤이기 때문에 ONE로 끝나고 여기 카르보닐기가 있어서 케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공명 구조도 있고 이중결합이 3개씩이나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질 때는 색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색소겠구나. 좀 유기화학 지식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3가지 색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소로 다양한 파장의 빛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도 넣고, 자, 그래서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기억번 F0V로 양성자가 통과하면서 F0가 회전되어야만 ATP가 생성이 된다. 예. F0하고 F1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내부로 프로톤, 수소 이온이 들어와 있죠.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근데 좀 요즘에는 모델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모델이 이해하기 더 쉬우니까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F0를 나선형으로
통과를 한다고 옛날엔 모델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선형으로 통과하면서 F0가 그 힘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력이 F1에 전달되고 F1이 그 에너지로 ATP를 합성을 합니다. 근데 F1은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F0가 회전하니 F1이 회전하니 라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선형으로 돈다를 기억하시면 F0가 회전하겠구나. 좀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F0는 회전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CPQ는 안테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다. 아까 카로틴, 폴피닌, 나프토키논이었죠. 다 색을 흡수하고 색을 배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테나 시스템 모방했겠구나 라고 찍어서 맞추셔야 되겠네요. 그럼 디귿번에 F1V가 인공막 안쪽으로 향하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삽입하면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저는 이 지문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F1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딱 목을 잘라서 여기다 붙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회전을 시켜서 붙인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얘는 단백질 막 부셨으니까 당연히 기능을 못하죠. 단백질 효소는 특히 정확한 구조가 핵심이죠. 그게 있어야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뒤집어도 얘는 이쪽 F0에서 이쪽으로 통과해야 F1이 ATP를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안쪽으로 다 펌핑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ATP가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지문이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지문이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음 14년 17년 29번. 예. 제가 기본 강의가 끝나면 사실 한 10년치 정도의 기출에 대해서 해설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공지를 할 생각인데요. 그게 작성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제가 해설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문제집에다가 이거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싶은 게 있으면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110문제라서 적은 것 같지만 한 달 후에 풀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푸는 로직 논리들을 좀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17년 29번. 예, 17년 29번입니다. 계속 비슷한 지문들이 반복되죠. 보시면 광합성, 진핵생물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는 질문이죠.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진핵세포라는 건 이제 고등식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 니은의 최종 전자수용체는 H2O이다. 아니죠. NADP 플러스입니다. NADPH 아니고 NADP 플러스고, 그 다음에 H2O는 아예 전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자를 받으면 수소이온을 또 받아야 되는데 붙을 데가 없죠. 그 다음 디귿은 남세균은 세균이지만 맞습니다. 조류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광합성에 의해 산소를 발생시킨다. 당연하죠. 식물은 명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안반응이죠. 식물세포도 광합성 세균과 같이 근적외선을 주로 이용한다. 이 미음번 또 약간 짱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짱돌까지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식물세포가 주로 가지고 있는 엽록소 A는 700나노미터 근처에 붉은 빛을 잘 흡수하고 400나노미터 근처에 청색이나 자색, 보라색, 그래서 청자색을 잘 흡수하고 중간에 노란색, 초록색은 흡수를 잘 못하죠. 주로 다 가시광선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광합성 세균의 경우는 근적외선을 약간 흡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식물세포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적외선은 아시겠지만 적외선 살짝 바깥 부분에 파장에 비치죠.
원적외선도 있고 근적외선도 있는데 근적외선은 빨간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빨간색이 700나노미터 정도면 파장이 조금 더 긴 뭐 750, 800나노미터 정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틀린 지문이고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18년 23번. 2018년 23번입니다. 네, 광합성 문제고 첫 번째, 명반응이 진행될 때 켈빈 해로 반응은 일어난다. 맞는 지문인데 좀 그 국어 논리 표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반응이 진행될 때 켈빈 해로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는데 일어날 수도 있고 글쎄 일어난다. 근데 CO2가 부족하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의도는 안 반응은 밤에 일어난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지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약간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변시에 그 표현이 이상한 문제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잘 피해서 찍으셔야 되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니은번 RUBP의 재생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예, 맞죠? 안 반응이고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좀 어렵지 않은 게 이제 그 세포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세틸코에이 생성하고 TCA 회로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매트릭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토콘드리아라는 원래 세균이었던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자기 세포질입니다. 매트릭스가. 그래서 대부분 원핵 세포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 막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일어날 데가 없습니다. 막에 관련됐을 때는 세포막에서 하고 아니면 자기 세포질에서 계속 그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걸 사람이 보고 매트릭스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세포질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엽록체에도 마찬가지고, 엽록체에도 막이 필요할 때는 틸라코이드 막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다양한 효소가 들어간 복잡한 반응일 때는 자신의 세포질에서 오랫동안 몇십억 년 동안 그 반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엽록체의 스트로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고 단지 이제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엽록체에 뭐가 있나? 매트릭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디귿번 틸라코이드 막을 따라 전자 전달이 일어날 때 틸라코이드 공간의 pH는 증가한다. 일단 루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한글로 루멘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그냥 우리말로 할 땐 내강이란 뜻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고요. 틸라코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주머니 구조를 가졌을 때 그 안쪽의 공간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강이 정확한 번역이고요. 루멘도 기억을 같이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틸라코이드 막 그 프로톤을 수소이온을 어디다 집어넣냐, 좁은 공간 안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안쪽이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공간, 루멘, 내강의 pH는 수소이온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19년 24번. 2019년 24번입니다. 세포 광합성 같이 나왔죠. 일단 광합성이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먼저 풀겠습니다. 광합성은 ATP를 생성하지 않는다. 생성하죠. 그 명반응에서 순환적이든 비순환적이든 공통적으로 ATP는 무조건 생성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명반응은 포도당을 합성하지 않는다. 안반응이 합성하죠. 예. 그다음 리을번 부산물인 산소 O2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아니죠. 명반응이 진행될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면 H2O, 물로부터 광분에 의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고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출시켜버리는 거죠. 부산물이고. CO2는 안반응의 원재료로 들어가죠. 그래서 O2와 CO2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그 루벤의 실험 있죠. 방사능 표질을 한 실험. 그 실험에서도 H2O에서 물에서 O2가 나온다는 게 방사능으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디귿번 보시면 세포흡에서 산소는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 맞죠? NADH, FADH2가 쭉 전자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자가 전달이 돼서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에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번 지문이 맞으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9문제 풀어봤고요.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지문이 많고요. 그다음에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각 단계의 목적이 뭐니, 시작 물질이 뭐니, 최종 생성 물질이 뭐니, 전자 전달계의 공여체가 뭐니, 최종 수용체가 뭐니, 어디서 일어나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클 내부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을 같이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피디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좀 드릴,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이쪽에서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그 생물 1, 2권의 10페이지죠. 생물 1, 2권의 10페이지. 예, 유전자와 염색체고요. 이 단원에서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다행히 앞에 부분보다 좀 쉽습니다. 좀 많이 쉽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일단 기출 상황을 보시면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은 같이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1년간 5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쉬웠습니다. 딱 한 개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만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쉬웠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세포 사멸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1년에 0.5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세포 사멸이 일단 그 분류상으로는 세포 주기에 들어가긴 한데 좀 독립적인 테마고 그다음에 좀 시사성 있는 테마고 짧기 때문에 세포 사멸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세포 사멸과 세포 괴사가 나와 있는데 두 개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세포 사멸은 에이팝토시스라고 하고요. 또는 어팝토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세포 사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반대되는 말은 세포 괴사입니다.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에이팝토시스는 워낙 핫한 테마라서 사멸로 안 나오고 에이팝토시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에이팝토시스, 한글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팝토시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크로시스는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시면 되고
네크로는 좀 검정이라는 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크로맨서라는 말을 아실 텐데 흑마법사를 네크로맨서라고 하던가. 그래서 좀 어감이 어둡죠. 그리고 괴사도 어감이 어둡고. 근데 핵심은 얘는 쟤는 자살이고 얘는 타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에이팝토시스는 자료에도 있지만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에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근데 프로그램드 셀 데스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프로그램드 셀 데스하고 어팝토시스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약간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차이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에이팝토시스는 세포에 자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정상 세포인데도 인체 전체, 뭐 생체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주변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갈하게 자살을 하는 걸 에이팝토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는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냥 타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세포 사멸은 자살이고 괴사는 타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멸은 원래 유전자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교하게 조절되고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원인은 세포 괴사의 경우는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세포 사멸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죽는 거고 세포가 뭐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거나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신호를 내서 스스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면역세포 같은 외부 세포가 와가지고 자살 유도 물질을 그 세포에 살살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나는 죽어 마땅해 그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자살과 타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면 식별이 쉬우실 겁니다. 세포 괴사 타살의 경우는 세포가 팽창해서 터집니다. 이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작동을 멈추는데 얘는 그 ATP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세포 밖으로 소디움, 나트륨을 3개를 퍼내고 동시에 포타슘, 칼륨을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이 아이온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멈춰버린 거고 그럼 나트륨 이온이 나가지 못하고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 바깥쪽은 용매인 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물이 밀려 들어와서 세포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래쪽 보시면 염증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세포 사멸은 굉장히 정갈한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가 수축되면서 세포막이 잘리는데 그 잘리는 세포막이 안에 세포 내용물들을 이렇게 감싸서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크기로 세포 조각들을 남기고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나 이제 식세포들이 와서 흡수를 해서 영양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 DNA도 절편화돼서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요. 당연히 염증 반응 없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거나 다른 이상이 생겼거나 종양세포가 됐거나 이럴 때 자신이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면역세포의 신호에 따라 죽습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세포도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아의 손가락, 발가락 분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수정란에서 점점 자라서 손이 생성될 때 손가락 5개가 각각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사이의 세포들이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없어지면서 손가락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도 세포 사멸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그 설명들을 쭉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캐스페이즈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캐스페이즈는 이제 아랫줄, 셋째 줄 보시면 세포 사멸을 돕는 핵심 단백질이고 별명이 사형 집행 단백질입니다. 세포 사멸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브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캐스페이즈 이름을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름을 찾아봤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시스테인하고 아스파르테이트는 아미노산이죠. 시스테인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형성할 때 시스테인은 잔기의 SH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처의 시스테인하고 이황화 결합을 형성을 해서 탄탄한 공유 결합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아스파르테이트는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구조는 이제 익숙하실 것 같고, 이쪽이 잔기인데 이쪽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카르복실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특성이죠. 근데 여기도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을 띠게 됩니다. 수용액이 녹으면. 다만 이 카르복실 그룹은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돼서 얘는 뭐 극성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죠. 실제로는 이 잔계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마이너스 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를 갖는 아미노산 중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캐스페이즈인데 C는 시스테인의 C를 따고 ASP는 아스파르테이트의 ASP를 땄고 ASE는 프로티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시스테인하고 아스파르테이트라는 아미노산의 영향을 받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못 외우실까봐 했는데 뭐 좀 스토리가 있으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대상 단백질의 아스파르테이트라는 아미노산을 찾아내서 자신의 시스테인을 갖고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캐스페이즈도 그렇고 아까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도 그렇고 이게 핫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항암제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건 이제 세포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종양들이 자라게 되죠. 계속 주변 조직과는 상관없이 불필요한 세포 덩어리가 자라면 종양이 되는데 그 중에 옆에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 걸 양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조직을 공격해서 영양분을 뺏고 자신만 살아남는 걸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종양이 암이죠. 그래서 이 암은 여러 가지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인체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포 사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와서 암세포한테 너 진짜 나쁜 존재니까 죽어야 돼 그러고 그 자살 유도물질을 살살 뿌려도 고장나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포 사멸이나 캐스페이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세포 사멸 과정을 잘 알게 되면 암세포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살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캐스페이지의 경우 캐스페이지를 잘 알게 되면 강력한 캐스페이지를 개발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에 20년 전부터 핫 이슈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사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사실 노벨상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항암제 개발과 관련되고 핫 이슈였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출제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사성 테마입니다. 근데 다시 출제가 될 것인가? 가능성은 별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자료 내에서 공부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항암제 개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 개발에 유리한
뛰어난 연구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항암제가 개발되면 그때는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2번 2010년 22번 좀 독립적인 문제이고 하나라서 보시면 세포 사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발생은 그때 발생하고 생장을 처음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 중에 발생과 생장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발생이죠. 그러니까 수정란에서부터 기관과 조직이 생성되는 단계.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는 기관과 조직이 새로 생성된다기보다는 그 기관과 조직이 더 커지면서 튼튼해지는 생장 단계죠.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발생학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발생에 대해서는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손가락, 발가락 갈라진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정상세포가 세포 사멸되죠.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세포가 부푼 후 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타살당한 거죠. 괴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해간의 DNA가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다. 다른 세포들을 위해서 DNA가 예쁘게 절단된다고 말씀드렸죠. 암세포에서는 보통 이 현상이 억제된다. 암세포는 다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캐스페이지 효소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핵심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지문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 정도 공부하시는 게 방어책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새 시간이 50분이나 지나서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